네, 문서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범주 구조를 생성하는 이런 통계학 쪽에서 시작했던 그런 방법론이고요. 각 클러스터의 동일 그룹 클러스터에 속하는 객체들은 결속력이 강하고, 클러스터가 다른 그룹에 속하는 객체들은 당연히 결속력이 약하겠죠. 네, 문서 클러스터링은 문서 분류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데 차이점을 알아둬야 되겠고요. 문서 분류 경우에는 문서 분류 데이터셋에 캐티고리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는 데 비해서, 즉 어떤 캐티고리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 이 텍스트가 스포츠 분야 문서인지 정치 분야 문서인지 경제 분야 문서인지를 판단하는 게 문서 분류인데, 그거와는 다르게 클러스터링은 그냥 유사한 문서들을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는, 스포츠 분야 문서들이 한 10개가 있어서 그럼 10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정치 분야 문서들이 있었다면 그 정치 분야 문서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주고,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이죠. 클러스터링에는 두 가지 클러스터링이 있는데요. 하나는 문서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두 번째 것은 텀 클러스터링이에요. 즉 문서 클러스터링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분야 문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정치 분야 문서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해서, 텀 클러스터링은 그냥 단어들끼리 그룹핑을 하는 거죠. 컴퓨터 분야 단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스포츠 분야 단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게 이제 텀 클러스터링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다큐멘트 클러스터링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가끔 텀 클러스터링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 클러스터링은 문서에 출연한 텀들을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 분야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문서들은 스포츠 분야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겠죠. 컴퓨터 분야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텍스트 파일들은 또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렇게 그룹핑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텀 클러스터링은, 어휘 클러스터링은 어휘들이 함께 출연한 문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문서 클러스터링 공부를 할 거라고 했었죠. 먼저 준비 작업으로 각 문서들에 대해서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가 있어야 돼요. 이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죠. 이 매트릭스의 위쪽 또는 아래쪽 반만 사용하면 되는데요. lower triangular matrix 또는 upper triangular matrix 형태로 사용돼요. 어차피 위아래가 대칭이니까요. 유사도 매트릭스라서. 자, 클러스터링 기법에는 계층적 기법, 비계층적 기법, 응집 기법, 분할 기법, distribution based 또는 density based,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분포를 중요시하는 경우가 distribution based고요. density based는 밀집도를 중요시하는 거죠. 서로 밀집도, 이 클래스에 속하는 것들끼리 서로 끈끈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중요시할 거냐, 적절하게 그 클러스터의 크기를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포커스를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 분포를 중요시할 수도 있고 밀집도를 중요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밀집도를 중요시하는 그런 클러스터링 방법론으로 DB스캔이라는 SK런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엔진이 구현되어 있죠. DB가 density based. 자, 방금 얘기했던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서 응집 방법하고 분할 방법의 차이가 뭐냐인데요. 먼저 클러스터링의 문제를 정의를 하면,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n개의 개체, 즉 n개의 문서 개수가 n개가 있어. 매우 많은 문서 개수여야 되죠. n은 n보다 매우 큰 값이어야 돼요. 이것을 m개의 캐티고리, m개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 클러스터 개수가 몇 개냐? m개인데, m개가 몇 개인지, 5개인지 10개인지, 13개인지 이걸 알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n개의 문서를 m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1, 2, 3, 4, 5, 1, 2, 3 개체들 쭉 있다고 할 때, 각
문서들, 각 문서들이 있다고 할 때 문서들끼리 유사도 가장 높은 두 개들끼리 이제 묶어가면서 이렇게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을 예로 들고 있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인데요. 이때 이제 이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에서 여기 이제 n개의 문서를 쭉 나열하는 거죠. 물론 이제 벡터죠, 문서 벡터를 쭉 나열해서 가장 유사한 것들끼리 두 개씩 묶어가면서 이렇게 응집해 나가는 어글로메트라티브 응집 방법이고요. 분할 방법은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보고 둘로 쪼개고 또 한 번 더 쪼개고 또 한 번 쪼개고 이렇게 분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분할 방법이죠. 즉 방금 얘기한 것처럼 분할 방법은 전체를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가정을 하고 2개, 3개, 4개, 5개, n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분할 기법이라고 하고요. 응집 기법은 초기 상태를 n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임의의 2개를 합병을 하는 거죠. 머지를 하는 거죠. 그럼 n-1개를 줄죠. 또 임의의 2개를 합병을 하면은 또 n-2개의 클러스터가 되죠. 줄이고 줄여서 n개의 클러스터가 될 때까지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이 응집 방법인 거죠. 네. 자, 다음에 이제 방금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그냥 언어 용어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계층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연결 기반, 링키지 베이스드 방법이라고 해요. 링키지 베이스드 방법은 S링크, C링크, 그룹 에버리지 링크, 월드의 방법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연결 기반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계층적 알고리즘으로는 단일 패스 방법, 재배치 방법, K-means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물론 K-means 방법은 센트로이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계층적, 비계층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계층적 클러스터링 방법 중에서 연결 기반 방법하고 비계층적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유사도 매저인데 임의의 2개 문서 또는 임의의 2개의 클러스터를 서로 머지할 때, 병합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거냐? similarity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similarity가 가장 높은, 즉 유사도가 가장 높은 임의의 두 그룹을, 2개 클러스터를 계속 합병해 나가면서 클러스터링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이제 유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도 기상 비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네. 자, 그러면 클러스터링 하기 전에 먼저 준비 작업으로 document similarity matrix, 즉 document term matrix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문서 5개에 대해서 문서 5개에서 출연한 term 개수가 단어 수가 모두 8개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이 문서 5개를 1, 2, 3, 4, 5번 이렇게 나열을 하고 가로로 term 1, 2, 3, 4, 8까지는 다 나열을 했을 때 이제 요 부분이 1번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 각각의 값들은 지금의 이제 얘를 편하게 두기 위해서 정수값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TF-IDF로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TF-IDF 값으로 피처가 8개, 즉 차원수가 8차원인 문서 벡터를 각각 5개를 구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로부터 이렇게 유사도 행렬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5개니까 5 곱하기 5 각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사도가 1이니까요. 그래서 문서 1번 문서하고 2번, 1번과 3번, 1번과 4번, 1번과 5번 각각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 원래는 유사도 개수가 뭐였어요?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을 해야 되죠. 코사인 유사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그냥 단순히 그 코사인 유사도의 분자에 있는 내적으로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분모는 그냥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요 예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문서하고 2번 문서에 대해서 그 유사도를 내적으로만 계산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 벡터의 차원수 하나라도 0인 놈은 0이 될 테고 0이 아닌 놈 4 곱하기 1
또 2 곱하기 2, 3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문서 1번 문서, 2번 문서 유사도가 11로 계산됐네요. 다른 문서들도 각각 이렇게 다 해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다큐멘트 텀 매트릭스, 다큐멘트, 아무튼 문서 유사도 행렬, 각 5개 n개의 문서 곱하기 n개의 문서가 유사도 행렬이 계산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상위, upper triangular하고 lower triangular는 서로 시메트릭 대칭되기 때문에 이제 반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뭐 upper를 사용하든 lower를 사용하든 그거 이제 편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문서 간의 유사도 행렬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거죠. 클러스터링 할 때 우리는 이제 응집 방법으로 하는 게 쉽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임의의 2개, 이 5개인데 5개 중에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여기서 유사도 숫자 가장 큰 것을 보면 36이 가장 크네요. 그러면 이 5번 문서하고 2번 문서가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 5번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는 거죠. 그럼 2, 5 클러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 3, 4가 따로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각각 5개의 클러스터를 시작했었는데 2번, 5번이 이렇게 클러스팅이 되어서 1, 3, 4, 2, 5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요 2, 5하고 1, 3, 4의 유사도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4개로 됐으니까. 이게 대해서 이 4개 중에서 또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 2개를 또 하나의 그룹핑해서 하나의 클러스를 만들어. 그러면 3개가 됐겠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이런 형태로 이제 1번, 2번, 3번, 4번 n개의 문서가 있다고 하자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들을 이 2개로 링크를 해서 가장 유사도 높은 2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경우는 이 부분이 전체 클러스터링으로 다 되었고 요 2개만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놈하고 요 놈하고 유사도가 가장 높았던 거죠. 그래서 2개를 링크를 해주고 어쨌든 이렇게 응집 방법에 의해서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리 구조 형태,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다큐멘트 클러스터링 설명을 했는데 아까 텀 클러스터링을 한다면 이제 아까 다큐멘트 클러스터링은 5개 문서를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텀 클러스터링 할 경우에는 텀들 가지고 이 텀과 텀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자, 우리 nearest finding 알고리즘 얘기를 하는데 nearest finding이라는 얘기는 여러 개 중에서 임의의 2개가 가장 유사도가 높은 임의의 2개. 아까 그 5개 문서 예를 들었다면 2번하고 5번 문서의 유사도가 가장 높았잖아요. 이게 이제 nearest neighbor인 거죠. 그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사도 계산 방법을 해서 응집시켜나가겠다, 그룹핑 해나가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으로 조금 전에 계층적 알고리즘을 개념만 소개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S링크, S링크, 그룹 알고리즘, 그 워드 방법인데 이 방법은 임의의 2개를 링크할 때 유사도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비계층적 방법인 경우에는 단일 패스 방법하고 재배치 방법이 있는데요. 단일 패스 알고리즘은 매우 심플해요. 일단 n개의 문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n개의 문서 중에서 첫 번째 문서를 1번 클러스터라고 해줘요. 1번 클러스터로 어사인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n번까지를 각 클러스터마다 유사도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각 2번, 3번, 4번 세 번째 문서를 대해서
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클러스터 한 개밖에 없죠. 어쨌든 각 클러스터 한 개 이상 있으면 그 각 클러스터마다 제2번째 문서와 각 클러스터 간의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유사도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로 어사인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미 맨 처음에는 뭐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다고 치자. 이놈을 1번 클러스터하고 유사도 비교해봤어. 2번 클러스터 유사도 비교해봤어. 2번 클러스터가 유사도 더 높긴 해. 하지만 threshold 값을 주어서 일단 유사도가 얼마 이상은 돼야지. 뭐 예를 들면 threshold 값을 0.6이라고 줬다고 하자. 유사도 0.6 이상인 경우에 가장 유사도 높은 것으로 어사인 해주는 거고, 만약 그 threshold 값보다 유사도가 더 낮으면 새로운 클러스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유사도가 threshold보다 낮아. 그러면 제2번째 문서를 세 번째 클러스터로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이제 그냥 반복. 그러면 이제 뭐 1번은 C1, 2번은 여기로 threshold 값보다 높으면 여기로 배치를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C2를 만드는 거고, 3번의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또 유사도 계산을 해봐서 threshold 값보다 높은 유사도가 있으면 거기에 넣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이런 방법을 반복해서 3번 쭉 끝나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한 싱글 패스 방법이고요. 재배치 방법은, 자, 싱글 패스 방법이 좀 그래요. 왜냐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빠르게 하긴 했는데 이걸 클러스터가 이제 몇 개 만들어졌어. 근데 이걸 이제 다시 한 번 더 재배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맨 처음에 예를 들면 그 싱글 패스 방법으로 해서 이니셜 파티션 초벌로 클러스를 만들었어 라고 하자. 그럼 이제 m개의 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m개에 대해서 클러스터의 중심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클러스터의 중심은 뭘까요? 이 각 클러스터를 그냥 문서들을 벡터로 표현했다면 그 벡터들의 합 또는 평균이 돼요. 즉 클러스터가 이렇게 있다면 하나의 한가운데 벡터 이 부분이 클러스터의 이제 representative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centroid라고 하기도 하죠. centroid 벡터, 클러스터의 벡터. 그 클러스터의 중심 벡터를 구해서 그러면 m개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런 다음에 거기 원래 배치되어 있던 모든 문서를 다 꺼내요.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센트로이드만 있겠죠. 그럼 클러스터 센트로이드에다가 1번부터 2번, 3번, 4번 유사도를 계산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클러스터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재배치한 거죠. 그럼 재배치를 하고 나면 이니셜 클러스터하고 같다는 보장은 못하죠. 다를 수 있겠죠. 만약에 달라졌다면 그러면 센트로이드를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까지 또는 변화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변화, 스레시홀드보다 작은 변화가 있으면 그때 중지해주는 이게 이제 재배치 방법이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재배치 방법은 일단 초기 클러스터를 한번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 개수가 m개가 정해졌겠죠. 센트로이드를 구한다. 각 클러스터마다. 그 다음에 거기 클러스에 속해있던 문서들을 다시 리셋 꺼낸 다음에 다시 배치한다. 가장 유사도가 높은 클러스터로. 센트로이드를 다시 계산한다. 또 다시 배치한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그림이 선명한 거네요. 네. 여기 문서들이 있죠.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층분석 방법의 연결 기반 방법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연결 기반 방법 알고리즘은 계층적 방법이고 여기 이제 문서 번호들이 쫙 나타나 있네요. 유사도가 가장 높은 것 두 개를 링크하고 그 다음 유사도가 높은 걸 링크하고 이런 방법인데 이때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 여기서 본다면 이미의 두 개 중에서
이 높이가 가장 낮은 것, 높이가 가장 낮은 걸 이거라고 할까요? 네. 13번, 34번 유사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았어. 그러면 두 개를 먼저 이렇게 합병을 해주는 거죠. 하나의 클러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사도가 높은 것을 봤더니 뭐 이거였어. 그러면 이걸 또 그 세 번째 게 이거였어. 이렇게 유사도 높은 것들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간에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13, 34하고 40번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 이 13, 14번 클러스터의 유사도가 매우 높았어. 근데 이때 두 클러스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계산할 거냐의 문제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 13, 14 자, 여기까지 했다고 치자. 13, 14, 34, 40번 여기까지가 클러스터 형성이 됐어. 이 클러스터가 3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5, 21번 이 두 개가 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이 두 클러스터 간의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1번 클러스터에 13, 34, 40이 있고 2번 클러스터에 15, 21이 있는데 요 3개 곱하기 2개 유사도를 계산해 볼 수 있죠. 그 유사도 중에서 가장 유사도가 값이 높은 값을 요 두 클러스터의 유사도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3 곱하기 2 6가지 유사도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유사도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 3 곱하기 6개의 유사도 값 중에서 그룹 에버리지, 평균 값을 유사도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사도 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클러스터의 유사도 계산식을 뭐 여기 3 곱하기 2 유사도 중에서 유사도 가장 높은 값을 이 두 개의 클러스 유사도로 선택하는 방법이 싱글 링크 방법이에요. 3 곱하기 6개의 유사도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취하는 유사도 계산 방법을 컴플리트 링크 방법이라고 해요. 이 6개의 유사도 중에서 유사도의 평균 값을 이 두 클러스터의 유사도로 취하는 방법을 그룹 에버리지 링크라고 해요. 우어드의 방법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링키드 베이스 방법인데 두 개씩을 연결해 나갈 건데, 자 여기서 이 그림 보고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자, CI 클러스터하고 CJ 클러스터의 유사도, 클러스터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여기에 속하는 각각 문서들, CI에 속하는 이면 문서를 DI라고 하고 CJ에 속하는 문서를 DJ라고 했을 때 문서들 여러 개가 있죠. 아까는 3 곱하기 2까지 6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하는 것을 S링크, 가장 작은 값을 미니멈 값을 취하는 것을 C링크, 평균으로 하는 것을 그룹 에버리지 링크라고 한다는 거죠. 그만 차이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싱글 링크 방법은 좀 단점이 있어요. 싱글 링크 방법은 이게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쭉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들끼리 두 개씩 이렇게 막 연결하다 보니까 길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글 링크 방법은 잘 안 써요. S링크는. 대신에 C링크 방법을 사용하면은 두 클러스터 간에 가장 작은 값을 유사도로 선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교적 좀 둥그런 모양. 우리는 클러스터를 만들 때 비교적 둥그런 모양이 좋거든요. 길쭉한 모양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면 이상해져요. 일반적으로 둥그런 형태로 클러스터링이 돼야 좋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링크보다는 C링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룹 에버리지 링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으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다음에 워드의 방법은 이게 이제 우리가 두 클러스터를 유사도가 가장 높은 두 클러스터를 머지를 하게 되잖아요. 가장 유사도는 순서대로 머지를 하게 되는데
이 머지할 때 임의의 두 개 클러스터를 머지할 때 요 부분이 sum of squares, 분산값, error sum of squares, 분산값을 서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분산값은 각각에 대해서 서로 이제 거리 디스턴스를 계산해가지고 디스턴스의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그 분산 그러니까 그룹 내 within 그룹 그룹 내에서 클러스터 내에서 분산값이 합이 증가를 하게 될 텐데 이 두 그룹을 모집하면 그때 가장 적게 제곱의 합 분산값이 증가하는 가장 적게 증가하는 그런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워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링크 베이스드 방법, 연결 기반 방법이 S링크, C링크, 그룹 에버리지 링크, 워드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워드의 방법이에요. 워드 방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클러스를 해봤더니 워드 방법이 비교적 미세하긴 하지만 성능이 좋았던 것이죠. 네. 방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S링크, C링크 이런 그룹 에버리징 뭐 어떤 게 좋으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한데요. 컬렉션이 큰 경우, 즉 문서들이 많은 경우에는 컴플레이트 링크 방법이 비교적 성능이 좋은 것 같더라. 싱글 링크 방법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다른 사람 얘기는 문서 클러스팅 할 때는 그룹 에버리지 링크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정답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워드의 방법이 좋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연결 기반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싱글 패스 재배치 방법도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K-means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요. K-means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러스터링 방법이에요. K-means 방법은 뭐냐면 일단 이 K 값이 클러스터 개수거든요. 일단 클러스터 개수 K를 줘야 돼요. 사람이 3으로 주든 5로 주든 10으로 주든 일단 K 값을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K개 클러스터를 만들 때 자, K개 클러스터 만드는 방법이 매우 많이 있겠죠. 익스포넨셜 가지수만큼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K개 클러스터를 만드는 모든 클러스터링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클러스터를 취할 거냐의 문제. 그때 이제 클러스터링이 끝났다고 가정하고 K개 클러스터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각 클러스터의 분산의 총합이 최소화되는 그 클러스터, K개 클러스터를 취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매우 쉽네요. N개 문서들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조합, K개 클러스터로 만든 모든 조합에 대해서 분산만 계산해보면 돼요. 계산해봐서 분산의 합이 최소인, 물론 이제 아까 그 그룹 내 분산들이죠. 그러니까 클러스터마다 거기에 속한 문서들 간의 벡터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유클리드 디스턴스, 유클리드 디스턴스의 제곱이니까요. 각 점위치 xi-yi 이렇게 계산하죠. 그래서 그 제곱들의 합, 분산의 합이 가장 최소인 각 클러스터를 그래서 이제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이 시그마가 두 개인데 첫 번째 잘 안 잡히네요. 요 부분이 i는 1부터 k니까요. k개 클러스터 1번 클러스터 i가 1일 때 1번 클러스터의 분산의 합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 i가 2가 되면 2번 클러스터의 제곱의 합 i가 k가 되면 k번째 클러스터의 제곱들의 합을 이제 v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v 값이 가장 작은 그렇게 클러스터링 된 것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 K-means 클러스터링. 물론 이제 구현할 때는 이게 너무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거는 구현의 문제일 뿐이고요. 어쨌든 K-means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각 클러스터마다
그 이민의 두 문서 간의 거리는 아니고 하여튼 거리 계산할 때 루트 씌우기 전 제곱들의 합, 분선의 합이 가장 적은 값인 그런 걸로 클러스팅을 하는 것이다라고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큐먼트 클러스팅을 하려면 각 문서들에 대해서 모든 1번 문서, 2번 문서, 3번 문서, n번 문서 각각에 대해서 토커나이제이션 해야 되고 스태밍이 필요하면 하고 레마타이제이션 필요하면 하시고 스타버드 불용을 제거하려면 하고 그런 다음에 TF-IDF를 계산을 해서 각 문서 벡터를 만든 다음에 그 문서 벡터 간의 다큐먼트 시뮬러리티 매트릭스 전체 2차원 배열의 반행렬이죠. 업버 또는 로워. 그 유사도 행렬이 준비가 되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클러스팅 기법은 주로 뭘 선택한다고 그랬죠? K-means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평가해 보면 되고요. 이런 과정으로 문서 클러스팅을 하면 되겠네요.